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합격 모의고사 2회차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고 또 해설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36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을 구부린 자세로 식사하게 한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3번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제공한다. 4번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는다. 5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등을 구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으셔야 되고 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나와서 살해 위험성이 생기고요. 예, 완전히 다 삼킨 다음에 음식을 넣어주셔야 되고 배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어야 식사할 때 호흡도 원활하고 잘 삼킴도 가능하고 그쵸? 네, 5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7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살해 예방을 위해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식사 전에 아, 에, 이, 오, 우 운동을 해서 씹는 기능과 삼키는 기능을 자극한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마주보며 앉는다. 4번 편식이나 과식하지 않도록 음식을 먹여준다. 5번 음식은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정답은 2번 아에이오 네. 책이 개편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분동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물기가 없는 음식, 특히 마른 음식, 뭐 김이나 뻥튀기 이런 거는 살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주보고 앉으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것도 새 책 개편되면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먹여주는 건 안 되죠. 원하는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급하게 먹지 않도록 수저를 상에 놓거나 말을 걸어서 먹는 속도를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8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2번 대상자가 토하는 경우 비위관을 제거한다. 3번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한다. 4번 1분에 50ml 이상 주입한다. 5번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한다. 네, 정답은 5번. 네, 매번 세척합니다. 설거지하는 거와 똑같죠. 우리 아침 먹은 그릇에 점심 먹지 않잖아요. 네. 자, 위장보다 영양액이 높은 곳에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고요. 대상자가 토한다면 빨리 잠그고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진한 농도 영양액을 들어가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속도를 자연스럽게 맞춰줄 수 있는 속도는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합니다. 3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2번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3번 오른손으로 왼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한다. 4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열어둔다. 5번 화장실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네, 정답은 2번이지요. 네, 문제의 오른쪽 편마비라는 전제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른쪽은 마비 쪽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놔주셔야 되고요. 2번은 맞죠. 건강한 손이 왼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자세를 도울 때도 편마비 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바꿨어야 될 거예요. 건강한 쪽인 왼손으로 마비된 오른손을 손과 발을 움직여 가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항상 낙상 방지를 위해서 잠금 장치는 잠가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화장실은 밝게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40번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협조 가능한 경우 옆으로 눕혀서 변기를 대준다. 2번, 물티슈로 닦고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3번,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놓는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유지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협조가 가능하다면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고 대상자가 둔부를 들게 해서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물기가 남아있다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 욕창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셔야 되고요. 침대를 평평한 것보다 머리 부분을 상승시켜 주시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네, 복부 마사지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주셔야 그렇죠? 네, 장의 구조와 맞게 원활한 배변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에 둔다. 2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하루 동안 모았다가 처리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배설 중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수건 덮어주셔야 되고요.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두셔야 되죠.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변기 밑에 깔아주셔야 되고요.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를 같게 하셔야 움직임으로 인한 낙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낙상이 유발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네,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합니다. 예, 보시고 이상 유무가 발견되시면 이상 유무를 사진을 찍거나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버리셔야지 또 하루 동안 모았다 버리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2번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윗옷을 목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2번 둔부 주변에 발적이 보이면 온찜질을 해준다. 3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놓는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에 옆으로 눕혀서 교환한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저귀든 변기든 뭐든지 간에 물기는 남겨두시면 습기로 인한 미생물 번식으로 욕창 발생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자, 윗옷을 목까지, 네, 아니요. 어디까지요? 네, 허리까지. 네, 허리까지 올려주시고 바지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둔부 주변에 발적 상처가 보인다면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주셔야 되고 허리를 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허리를 들 수 있다면 옆으로가 아니라 그쵸? 허리를 들 수 없는 분은 옆으로, 허리를 들 수 있는 분은 무릎을 세우게 하고 허리를 들게 해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4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바닥에 닿게 둔다. 3번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5번 소변 주머니를 8시간마다 비워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예, 뭐 수분 섭취도 줄이시면 안 되겠지요. 예, 요 배출구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되죠. 세균 오염성이 있으니까. 그다음 세척하지 않은 소변 주머니는요. 몇 시간마다 갈아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소변은 8시간마다가 아니라 2~3시간마다.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건 4번의 맥인데 나머지도 조금 틀린 문장을 같이 본 거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두셔야지만 소변이 역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4번입니다. 다음은 개인위생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전에 입안 헹구기의 효과로 옳은 것은 1번 구강 내 음식물 제거, 2번 음식물로 인한 질식 예방,
3번 타액 분비 촉진, 4번 입안의 염증 예방, 5번 구토 예방.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식전에 헹구는 효과가 있고 식후에 헹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전에 입안을 헹구면 구강이 건조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 타액뿐만 아니라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두 가지는 아무래도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네, 입안을 헹궈내시면 음식물도 제거가 되고 또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이 기도래로 넘어가면 질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식후와 더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식전의 효과, 식후의 효과 두 가지만 좀 구별하실 수 있다면 정답 충분히 잘 보이셨을 거예요. 자, 다음은 45번입니다. 혹시 띠띠띠띠 들어가신지도 몰라요. 네. 내가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와가지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5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와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3번 식사 후에 머리를 감긴다. 4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해준다. 5번 머리를 감기 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해주셔야 되고요. 자연 건조보다는 헤어드라이어 이용해서 빨리 말려주시는 것이 체온 변화에 의한 위험성을 줄여내는 거죠. 네, 머리는 공복과 식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모발은 두피 쪽에서, 네, 그쵸? 네, 두피 쪽에서 모발 끝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시작이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6번 대상자의 손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한다. 2번 침구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모직 의류를 사용한다. 3번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4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5번 발톱주 염증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서 건조한 피부들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모직 의료가 아니라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손톱과 발톱은 바뀌었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 발톱지 염증이 있다면 시술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예, 무조건 다 뭔가가 이상 유무가 발견됐을 때는 요양보사 시험에서는 그래요. 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고한다. 무조건 뭔가가 보인다, 나타났다, 관찰됐다. 정답은 하나. 보고한다. 이걸로 끝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오시면서 네, 우리 실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비법이 뭔지 파악이 이제 조금 되시나요? 말장난입니다. 네, 다 말이 말 같아요. 이거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있는 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장난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말 같은데 표준교재에서 원하는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표준교재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 사실 실기시험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예, 문제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책 내용을 정확히 많이 꼼꼼히 잘 읽어두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면서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이어가 볼게요. 47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물의 온도는 20도 내외로 맞춘다. 2번 팔, 몸통, 다리의 순서로 물로 헹군다. 3번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 쪽으로 손잡이를 잡고 욕조에 입욕하게 한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5번 욕조 안에서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개인의 차이가 좀 있지만 35도씨를 기준으로 선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순서가 있었죠. 다리, 팔, 몸통. 네, 요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네, 안 외우고는 사실 그냥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 다리, 그쵸? 그 다음에 팔, 몸통 순서로 물로 헹궈 주신다는 거. 그 다음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 쪽으로 잡을 수 없지요. 건강한 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머리는 어디서 감습니까? 욕조에서 나오게 하셔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주신다라고요. 정답이지요. 네.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직접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지요. 네, 머리가 가운데 있는 것부터 찾아주시면 돼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요양보호사 시험 문제는 오지선이 아니라 머리만 가운데 있다라는 것만 잘 아셔도 이지선으로 풀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요. 네, 똑같았어요. 아마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찾았다면 순서를 보셔야 되는데 입히는 순서라고 했으니까 입힐 때는 입마, 마비 쪽 불편한 쪽부터 입히는 거죠. 그러면 왼쪽 팔부터 입고 그 다음에 머리, 오른쪽 발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입히는 거 하시면서 벗기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왼쪽 편마비가 되셨다면 오른쪽 편마비도 입고 벗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정지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다음 회차에 가서 정답이 되게 잘 보여요. 왜? 해봐야 4개밖에 없어요. 네, 이거 순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저는 난이도를 좀 쉽게 낸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바꾸면 입는다, 벗는다, 입는다, 벗는다, 입는다. 사람 되게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이렇게 한 문제로 입는 순서, 벗는 순서를 연습을 계속 하셨다면 사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정답을 잘 찾아내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제 문제집은 사실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쉬운 편으로 문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하면서 난이도 점프업 이런 것도 몇 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49번 침상 목욕을 돕기를 위해 그죠? 침상 목욕 돕기를 위해 중앙에 있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두 손을 위로 올린다.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한다. 4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눕힌다. 5번 하반신은 엉덩이와 무릎 아래에 손을 넣고 이동시킨다. 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조금 생각해야 되죠. 이 문제 제가 만들었지만 읽으면서도 저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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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오만 대로 가요.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어떤 거냐? 문제에 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왜 이 포인트를 잡았냐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와 옆으로 눕기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가르치는 강사들도 한 번쯤 꼭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정답이 여기 보시면 반대쪽 어깨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눕힌다. 이거는 눕히는 거잖아요. 옆으로 눕히는 거. 일단 얘부터 제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가 다르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실 때 요양보호사 이동하는 쪽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셔야 됐고 팔은 어떻게 하나요? 예, 가슴에 포개죠. 예, 양팔을 다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포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이동한다. 요거 맞지요? 예, 그러면 상반신을 이동할 때 손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한 손은 수급자의 목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나머지 다른 손은 허리 아래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하반신을 이동하실 때 한 손은 허리로, 그쵸? 나머지 다른 한 손은 네, 어디로 가나요? 허리 아래에 넣어서 예, 그래서 요게 한 손은 엉덩이, 그죠? 엉덩이.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될까요? 살짝 올라가야 될까요? 자, 상반신을 이동할 때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한 손은 허리에, 하반신을 이동할 때는 한 손은 허리에, 나머지 한 손은 엉덩이 아래. 예,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지금 절차를 거의 다 설명한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50번입니다. 대상자가 보기를 취하는 경우에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아랫배와 발목 밑에, 2번 아랫배와 무릎 밑에, 3번 무릎 밑과 발목 밑에. 네, 상상하면서 지금 가고 계시죠? 자, 4번 가슴 밑과 아랫배에, 그 다음에 5번 가슴 밑과 발목 밑에. 예, 한번 정답 찾아주세요. 예, 정답은 1번이지요. 네, 아랫배에 받쳐서 네, 허리의 앞부분을 감소시키고
그다음 발목 밑에 받쳐서 넙다리에 또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예, 요거 수업 시간에 하셔서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 지나가는 그림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기일 때 요 묘주는 위치, 이유까지 살펴봤던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가 문턱을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네, 내려가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내려놓는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내려놓고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5번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이 있어서 더 헷갈려요. 그죠? 차라리 그림이 없이 그냥 내려간다고? 문턱을 내려간다고? 뒤로 돌려야지? 네, 휠체어를 뒤로 돌렸어요. 얘를 뒤로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뒤로 돌려서 네, 돌려놨으니까 뒷바퀴가 내려가고 앞바퀴가 내려가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헷갈려서 조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럴 때는요, 사실 그림이 시험 문제의 답을 잘 찾게 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답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로 그림이 들어가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예, 이게 뭐죠?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는 제가 낸 거니까 저의 의도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잘 찾아가셨기를 네, 간절히 바라면서 네, 다음 문항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히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시트에 앉게 한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라.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마.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는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가나다라마. 저도 약간 시간이 걸려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어느 누구도 빨리빨리 못 찾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답이 빨리 안 찾아진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네, 그걸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자, 일단은 첫 번째 가는 거의 순서 지금 나와져 있죠. 네, 자동차, 휠체어를 자동차 비스듬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쵸? 발바닥에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 마비축을 지지한 상태에서 예, 엉덩이부터 자운실 시트에 앉혀놓으시고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안쪽으로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 정답 보이셨을 거다,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가 없는 경우에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요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엄청 헷갈리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지요. 요것도 2024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일단 잘 보시면 문제 지팡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 지팡이가 없다면 계단에 손잡이를 잡고 가셔야 되는데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손인 왼쪽으로, 저 왼쪽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자, 올라가셔야 되니까 올라가실 때는 건강한 쪽부터 계단 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왼쪽 손잡이로, 네, 왼쪽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고 왼쪽 다리부터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고 그다음 편마비 다리, 오른쪽 다리 순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팡이가 있든 없든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서는 똑같아요. 그냥 지팡이 자리에 예, 건강한 쪽 손으로 계단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조금 예, 변경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 답도 잘 보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 장치를 열어둔다. 2번 접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3번 타이어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4번 볼트는 헐거운 상태로 사용한다. 5번 2단 잠금 장치는 완만한 평지를 이동할 때 사용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 장치는 잠가 두셔야 되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가 공기압이 가장 잘 맞은 상태죠. 바람이 너무 많아도 바람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볼트는 항상 헐겁지 않게 수시로 점검하셔서 볼트가 다 채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 2단 잠금 장치는 경사로를 내려갈 때나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그 잠금 장치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55번입니다. 자, 가사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골다공증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우유 및 유제품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한다. 3번 술은 성호르몬을 증가시키므로 섭취한다. 4번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5번 나트륨은 칼륨 배설을 감소시키니 절인 음식을 권장한다. 아니, 칼슘이 아니라 칼슘이죠. 네, 문제 제가 나트륨은 헷갈리니까 칼슘 배출을 감소시키니 절인 음식을 권장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 네,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이곳 안에 칼슘이 있기 때문이죠. 멸치, 뱅어포, 미꾸라지, 뼈째 먹는 생선, 색이 진한 녹색 채소, 해조류, 여기는 칼슘이 풍부하다라고 표준교재 527페이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칼륨보다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고 우유나 유제품은 하루 1회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나트륨은 칼슘 배설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절인 음식 드시면 안 되죠. 왜 이거 막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칼슘이 고다공증이 있어야 되는데 칼슘 배설을 막 예, 이게 촉진하기 때문에 싱겁게 섭취를 하셔야지 절인 음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짜게 먹지 말아라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문제 갈게요. 56번 대상자의 의복 관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은 2, 3일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것이 좋다. 2번 새로 구입한 의류는 세탁 없이 바로 입는다. 3번 의류가 많이 손상된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없이 버린다. 4번 면직물에는 방충제를 넣는다. 5번 저녁에 외출하는 경우 부분적이라도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 밝은 색이 들어가야 어두울 때 눈에 확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속옷은 네, 매일 갈아입으셔야 되고 새로 구입한 의류는 3번 세탁해서 입는 게 좋습니다. 손상이 돼서 버려야 된다. 그때도 동의를 구하셔서 우리가 버리는 걸 진행해 주셔야 되고 방충제는 좀 먹는다 는 그랬죠. 그래서 면직물이 아니라 모직물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에 치매노의 환경지원 지침에 맞는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경우는 1번 큰 시계나 달력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걸어둔다. 2번 공간 구분을 위해 바닥에 턱을 높이 쌓아둔다. 3번 대상자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번 사진이나 개인 물품은 가져오지 않게 한다. 5번 외부의 경치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은 설치하지 않는다. 예, 정답은 3번이죠. 큰 시계나 달력은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셔야 또 진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환경이 되는 거고요. 턱이 높으면 네, 이게 잠재 위험 요인이 되죠. 그래서 턱은 되도록 없애지는 게 좋고 사진이나 개인 물품은 좀 가지고 오셔서 친근감도 유지시키고 자기담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외부 경치 등이 보이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예, 요런 건 좀 보이는 거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치매 가족과 신뢰를 쌓아가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법 중에서 어떤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가? 뭐뭐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 이와 같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감정을 알아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준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표현한다. 1번 공감, 2번 관심 전달, 3번 조언 및 정보 제공, 4번 나 메시지 전달법, 5번 힘 돋우기. 예, 정답은 1번이죠. 이거 모두 다 치매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기법은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 지금 네모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감정도 알아주고 듣고 있다는 것도 전해주고 비언어적인 표현도 하시면서 공감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 아닌 얘기하는 상대방의 관점을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들을 예, 우리가 기법을 통해서 또 치매 가족에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죠. 네, 이 기법들 다 있어요. 관심 전달은 이렇게 하세요. 정보 조언은 이렇게 하세요. 나 메시지 힘도둑이 이런 모든 방법들 사실 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저는 공감 하나 갖고 온 거죠. 네. 5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시보다는 사발을 이용한다. 2번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투명한 유리 제품을 사용한다. 3번 소금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둔다. 4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입혀준다. 5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접시보다는 사발을 드려야 돼요. 이게 접시는 평평하고 사발은 오복하니까 이게 숟가락으로 뜨거운 음식을 할 때 훨씬 사발이 좋거든요. 자, 2번은 바뀌었죠. 네, 유리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양념은 식탁 위에 두면 다 섞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네, 앞치마보다는 턱받이 불편해요. 턱받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턱받이보다 앞치마 또 바뀌었죠. 자,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거를 주어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안에서도 잠글 수 있는 문으로 설치한다. 2번 침대는 방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3번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4번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둔다. 5번 욕실 안에는 큰 거울을 걸어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밤에도 전등 켜두시는 게 좋고요. 안에서 잠글 수 없는 문을 설치하셔야 되죠. 왜냐면 이게 잠기면 설명을 해도 문을 여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침대는 벽에 붙여주셔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두면 꺼내두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라.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보고 깜짝 놀라거나 또 이제 예, 겁을 내거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좀 안전을 위해서 네, 예, 덮개를 씌우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1번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며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2번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번 과식을 하면 비만이 된다고 설명한다. 4번 양념을 줄여서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5번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계속 배고픔을 호소한다, 많이 먹는다 이랬을 때 계속 음식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그쵸? 네, 그래서 좋아하는 대체식품, 뭐 간식 이런 걸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되죠. 네, 설명 이런 거 안 되고요. 달라고 할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맛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네. 자, 다음이요. 자, 62번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한다. 2번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조는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3번 침실의 온도와 소음을 조절해 준다. 4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수면 직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수면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수면을 좀 도와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커피 같은 거는 네, 오후에 술과 커피 같은 건 제공하지 않고요. 말을 걸어 졸게 되면 자극을 주셔야지만 돼요. 그다음에 공복감은 잠이 안 오면 식사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 같은 것들 마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늦게까지 텔레비전 시청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냉장고 주변을 서성이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번 현관문을 열어둔다. 4번 배고픔 때문일 수 있으니 간식 시간을 확인해 본다. 5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해준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배회를 한다. 배회를 할 때 신체적 욕구의 해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좀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가 표준교재에 있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배회를 하는데 냉장고 주변에 서성이니까 혹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힌트를 구하셨다면 정답이 금방 보셨을 거예요. 4번으로요. 그래서 간식 시간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셔서 이 시간이 좀 임박해서 이런 배회 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배회를 하실 때는 신체적인 욕구에 대한 어떤 해결에 원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1차 점검한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들 밥 주러 가야 한다고 출입문을 찾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 눕힌 후 문을 닫아둔다. 2번 혼자 가다가 다칠 수 있으니 안 된다고 말한다. 3번 시설장 허락 없이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4번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해질녘이니까 석양증후군이시네요. 모든 문제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은 다 사실 주의환기법이거든요. 보기 안 읽고, 문제도 안 읽고, 답만 찾을 수 있어요. 네, 치매 문제 행동은 이렇게도 답이 보이거든요. 보기 5개 중에서, 문제가 치매 문제 행동을 찾아보라는 거네, 대처법을. 그러면 보기 5개 중에서 주요한 기법 몇 번에 있어요. 그것만 찾아도 사실은 정답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시원에서 출제했던 2023년 이전에 뭐 공개됐던 문제를 보면 비슷해요. 예, 저도 뭐 제가 없는 문제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보기 5개 중에서 주의환기법이 몇 번에 있을까요? 라는 답을 찾는 것이 조금 빨리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65번입니다. 기저귀를 착용 중인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억제대로 양손을 묶어 놓는다. 2번 기저귀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기저귀를 벗겨 놓는다. 4번 사이즈가 큰 기저귀로 교환해 준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기저귀 안으로 자꾸 손을 넣는다고 하실 때는 피부에 혹시 이상이 생겨서 뭐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음부에 습진이나 발진 같은 이상 유무, 그러니까 피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닌지 한번 잘 관찰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네, 이게 기저귀의 어떤 불편함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긁다가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손톱도 항상 짧게 깎아주셔야 되고, 손도 자주 청결하게 씻어주셔야 되고, 왜냐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혹시 이 손을 자꾸 넣고 긁는 행위를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인 건 일단 기저귀 때문에 뭔가 불편한지, 피부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런 걸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자, 다음은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한다. 2번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3번 한 번에 몇 가지를 같이 설명한다. 4번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한다. 5번 대상자를 부를 때는 뒤에서 부른다. 자, 정답은 2번이죠. 네, 유행어나 외래어 쓰지 않아요. 일상적인 용어를 쓰셔야 되죠. 유행어나 외래어 쓰면 누구야 제가?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말 뭐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를 볼 때는 항상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하셔야지 뒤에서 부르시면 위험한 상황이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일까요?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요? 프로그램 시작한 지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1번 진압력, 2번 단기 기억, 3번 주의력, 4번 집중력, 5번 시공간 능력. 아, 정답은 1번이지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인가요? 몇 시쯤일까요?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라는 내용들은 진압력에 대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거 인지적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까 푸셨던 6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인지자극 훈련을 단계별로 나눠 놓은, 네,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거죠. 저는 요 2번 문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페이지가 있긴 있었는데, 604페이지에 가면 표준교재 진압력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쯤 되었는지 질문하거나, 몇 시라고 시계를 보면서 확인시켜 드리거나, 때로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바꾼 거죠. 오늘 며칠입니까? 몇 시쯤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문으로 바꿔서 문제를 만든 것 뿐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진압력에 대한 테스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국시원에서 출제하신 분들도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몇십 개 몇 문제도 만들 수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빨간색으로 제가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색을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준교재. 그래서 딱 선생님들이 삼행시 했을 때 기억이 쓱 지나간다면 다행인데, 아, 삼행시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손가락 낭독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프로그램명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표준교재를 다 펴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진짜 한두 번만 보시면 다 기억나요. 아니면 앞으로 제 문제풀이를 계속 보세요. 네. 왜냐면 제가 이 문제가 거의 보통 67번대에서 이 문제 비슷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거든요. 네, 저는 순서를 정해놓고 이 기출문제 순서대로 문제를 출제하지 막 이 문제 저기가 있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똑같은 단원별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으로 계속 보시면 이제 이 화면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혹은 치매 요점 정리 장 12장을 공부하고 여기 오신 선생님 똑같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인지적 훈련의 빨간색 부분들의 인지 기능들을 제가 다 줄여놨으니까 요 부분들은 개인적인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저 다음 문제 갈게요. 68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2번 대충 미루어 짐작한다. 3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5번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네, 정답 1번이죠. 네. 지금 요건 맞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이요. 69번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로 한 동료가 늦었을 때 나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늦으니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어야지요. 3번 저랑 했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4번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니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 조바심이 났어요. 5번 저는 저는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지요. 네. 이 나전달법에는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 행동.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의, 그래서 느낌. 네 번째가 바램. 그런데 유형보사 시험에서는 1, 2, 3단계까지밖에 안 나요. 왜냐면 이렇게 세 가지까지만 했는데도 지금 문장이 제일 길죠. 저 가끔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르고 잘 헷갈리신다면 그냥 문장 제일 긴 거 찾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개 중에 세 개만 나도 문장이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 2, 3에 해당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늦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늦은 거죠. 시키지 않은 거 늦었으니까. 그거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 조바심이 났다. 뒤에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바램. 다음에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래서 그 세 단계, 네 단계 중에 요한고사 시험은 세 단계. 그 단원에 해당하는 단원이 아니죠. 그 단계에 해당하는 것만 잘 알아두신다면 나전달법에 대한 정답들이 좀 빨리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단계를 구분해 보시는 거를 나전달법 문제 풀 때마다 한번 반복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70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신체 접촉을 하고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4번 대상자 보행할 때는 나란히 걸어간다. 5번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화면이 네, 움직였어요. 정답 네, 1번입니다. 자, 시각장애 대상자 소통하는 방법의 1번에 네,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위치는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에서 아픔 볼 수 없지만 듣기는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알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행을 하실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지시되면서 사용하지 않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1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답하지 않더라도 이름을 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현재 능력에 알맞은 좋아하는 활동을 유지한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1번 성적 행동, 2번 환각, 3번 공격성, 4번 수집증, 5번 무감동. 네, 정답은 5번 무감동입니다. 이게 개편되면서 네, 의사소통 디편트의 표로다가 엄청 많이 내용들이 상황별로다가 의사소통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 안에 보시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무감동이 그거죠. 반응이 전혀 없으시는 거. 그래서 인지 능력의 저하나 또는 집중력의 저하나 또는 우울증 또는 돌봄 제공자의 무관심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눈 맞춤 가까이 다가가서 최소한 눈을 맞추고 예, 바라보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예, 이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72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과 어깨 등을 부드럽게 스킨십한다. 2번 할 수 없는 것을 찾아 질책한다. 3번 말이나 태도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4번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서 기억하게 한다. 5번 상식을 강요하고 설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신감을 좀 부각시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노인의 페이스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이야기 안 되죠. 한 번에 하나씩만. 이게 많으면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강요 설득 다 안 돼요. 예, 이게 표현의 이유를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강요해서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3번.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집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둔다.
2번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로 이동한다. 3번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4번 물이 빠진 직후 가스 차단기를 올린다. 5번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물이 흘러들어오는 경우에는 모래주머니 사용해서 막아주셔야 되고, 위험한 장소니까 이동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에 이게 젖었다면 오염됐죠. 어떤 물인지 모르는 다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물가빈을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주셔야 되고, 가스와 전기는 기술제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74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의 6가지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생물은 따뜻하고 밝고 건조한 곳에서 번식한다. 2번 손과 손을 접촉하는 것은 간접 접촉 경로이다. 3번 탈출한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4번 상처난 피부는 탈출구에 해당한다. 5번 민감 대상자란 현재 시점에서 감염된 사람이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미생물은 따뜻하고 어둡고 습기 찬 곳에서 번식을 해요. 건조한 곳이 아니라 습기 찬 곳. 예.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파죠. 손과 손은 직접 전파. 그다음에 상처가 난 피부는 탈출구가 아닌 침입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탈출구, 침입구 나타낸 데가 있어요. 살짝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구별이 필요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민감 대상자 현재 시점에서 감염이 되진 않았는데 향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군을 민감 대상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75번 감염성 질환인 결핵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안 된다. 2번 결핵은 상한 음식을 통한 감염성 질환이다. 3번 결핵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4번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유지해야 한다. 5번 2주간 항결핵 치료를 받은 후 돌봄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지 않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함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핵은 공기를 통한 감염성 질환이지 상한 음식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결핵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거지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6개월 이상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마스크는 착용하고 돌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76번.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던 대상자가 갑자기 경련을 하며 쓰러질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2번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준다. 3번 입에 수건을 물려준다. 4번 대상자의 팔을 꽉 잡아준다. 5번 몸에 깎이는 옷의 단추는 풀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추나 뭐 넥타이 조이는 거 이런 건 다 풀어주셔야 되고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혀주셔야 되죠. 이거 똑바로 눕혀주시면 침이나 이물질이 기도으로 다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 위험성이 있습니다.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줘서 또는 베개를 받쳐서 머리 손상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입에 뭔가를 물리는 건 어떤 행위도 금지, 팔을 꽉 잡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77번 대상자와 요리를 하던 중에 뜨거운 물에 손가락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준다. 2번 얼음이나 얼음물에 손을 직접 댄다. 3번 화상부에 핸드크림을 발라준다. 4번 화상 정도가 심하더라도 멸균 드레싱하고 지켜본다. 5번 화상부의 반지는 착용해도 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찬물에 담가서 화기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 직접 대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 세균감의 위험이 있고 열거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뭘 발라주는 건 상처가 악화가 돼요. 그 다음에 화상 정도가 심하다면 멸균 드레싱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되고 경미한 경우에만
예, 멸균 드레싱을 권장합니다. 반지나 팔찌, 귀걸이 같은 거 착용하시면 부종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벗겨주셔야 되겠죠? 이 부종 일어나면 제거가 안 되니까요. 자, 78번.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몸을 잡고 흔들며 의식을 확인한다. 2번 대상자의 얼굴과 가슴을 1분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 유무를 확인한다. 3번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위쪽 절반 부위이다. 4번 가슴이 5cm 정도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번 일반인 목격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네, 요 숫자 나오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호흡하기는 1분이 아니라 10초 이내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이제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한 네, 10초 이내로 딱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헷갈린다. 그럴 땐 119 대원과 예, 상황을 판단해서 다음 처치를 들어간다라고 표준규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셔야 되고 일반인 목격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나 전원을 켠다. 다 패드를 붙인다. 라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네, 답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도착했어요.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부착한다. 네,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진행한다. 예, 그래서 나다 가라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80번. 다음과 같은 예시 사례 속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 후에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음식을 집는다. 1번 어르신 제가 먹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보조한다. 2번 어르신 그냥 손으로 드세요라고 말하며 수저를 치운다. 3번 수저를 손에 쥐어주어 어르신 수저로 드셔야지요 하고 몸짓과 함께 부드럽게 말한다. 4번 수저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맛있는 음식의 형태로 준비해 준다. 5번 수저를 다른 것으로 바꿔 드릴게요 라고 하며 마음에 드는 형태의 수저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몸짓과 함께 부드럽게 말한다. 예, 사실 80번 문제가 상황별 사례에서 만들어냈는데 혹시 제 거를 애정하셔서 계속 문제를 보시는데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80번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응급처치에서 80번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상황별 사례가 나오는 건지 이거는 어느 강사도 몰라요, 지금. 시험 보신 선생님들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상황별 사례 단원에서 문제 거의 많이 냈어요. 10문제 만들어 냈거든요. 제 예측이 맞다면 이게 80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테고 제 예측이 틀어졌다면 네, 응급처치에서 끝날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별 문제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셔서 기존 문제집에 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네, 사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뭐가 포인트냐면 적절한 돌봄 방법이잖아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냐, 예, 몸짓과 설명만 하면 할 수 있는 분이냐,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냐,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설명하고 몸짓으로 알려주면 이거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 어르신 돌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예, 그 저도 토의 수업하면서 여기를 꼭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자, 요와 같은 유사 문제가 이제 저는 회차별로 계속 3회차도 또 있고 또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풀어보면서 예, 상업의 사례도 답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80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너무 바빠서 빨리 오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일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좀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예, 요번 주는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예, 강의 시간이 예, 조금 융통성 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또 다음 회차로 얼른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문제 보시고 영상 보시고 문제집까지 구매해주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울쌤도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나머지 회차 해설도 예,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차에서 네, 이제는 3회차 오겠죠? 3회차 문제에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